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태진님.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얼마 만에 또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부끄럽습니다. 돌아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 예, 먹고 사느라 바쁜다는 핑계를 먼저 드리고요. 아이고, 아닙니다. 예. 네. 오늘 또 이렇게 태진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인형 공예사 이야기예요? 이게 뭐 정확한 명칭 뭐 인형 공예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형을 만들거나 그러신 분인가 보네요. 예, 수제 인형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어찌 보면 좀 듣기 힘든, 또 시드무에서 등장한 적이 거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바로 한번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지죠! 일단 이분은 네. 국내에서 말고 유럽에서 수제로 인형을 만드는 작업 과정을 배워오신 분이에요. 현재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이런 인형을 만드는데 꽤나 이름이 있으신 분이고, 이분이 그냥 뭐 인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인물이나, 그러니까 누군가 의뢰를 하게 되면은 뭐 살아생전 계시던 우리 부모님 사진을 드리면은 그 사진대로 만들어주는 인형이라든가, 먼저 떠나간 반려동물이나 뭐 그런 류의 주문 제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현재는 이제 그런 걸 만드는 학원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분이 이제 그 인형 만드는 걸 배우던 시절에 겪었다가 나중에 활동을 하실 때 겪으신 얘기인데, 예. 이분은 20살의 나이로 처음으로 독일로 가셨대요, 인형을 만드시는 걸.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이름 되면 알만한 미대를 진학을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래요. 조각가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뭐 입시 미술에 대한 염증을 느끼시고 재미가 없어서 이제 이것저것 뭘 할까 알아보다가 인형에 네. 빠지게 돼서 인형을 만들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인형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인형이 있는데, 이분께서 배우신 거는 목각 인형도 만드는 걸 배우셨고요. 오. 뭐 도자기처럼 뭐 빚는 그런 인형도 배우셨고, 우리가 흔히 아는 아기 인형 같은 거 있잖아요. 유로풍 드레스 같은 거 입고 머리 이쁘게 따 올린 뭐 그런 인형도 이제 만드셨어요. 배워오신 거죠. 그렇게 이제 뭐 유학까지 가셔서 하루하루 늘어가는 실력에 흥미를 붙이면서 인형을 만드는 작업에 빠져있을 때, 그냥 재미삼아 인형을 만드는 걸 알려준 스승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시게 돼요. 예. 유럽에 있는 흔한 괴담 같은 이야기인데, 인형을 만드는 사람 중에 안 좋은 목적으로 인형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원하는 소비자가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인형들이 있는데, 이런 인형을 만드는 인형사들이 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받는 보상이 크기 때문에 인형사들이 그 인형을 만들어주긴 하는데, 상대에게 저주를 내리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이루어진 거를 어둠의 강을 만들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그냥 풍문, 그런 카더라 뭐 그런 얘기를 재미삼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들었고서 아 뭐 그냥 있는 흔한 괴담 중에 하나인가 보다 라는 건데,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분이 겪으면서 아 이게 카더라가 아니구나, 요거는 사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일단 이런 인형들을 만든다는 건 일반적인 대중들은 거의 알지 못하는 사실이잖아요. 네. 100명 중에 99명은 좋은 솜씨로 만든 값비싼 인형을 선물 받으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한테 인형을 선물을 주면은 싫어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 이쁘다 이러면서 좋아할 건데, 만드는 방법은 꽤나 간단하대요. 우리가 다른 공포 괴담에서 보면은 혼숨이나 인형에 뭐 바늘을 찔러 놓거나 저주하는 사람의 이름을 피로 써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그 사람이 쓰는 물건 있죠. 손을 많이 탄 물건. 몇 가닥의 머리카락 정도 같은 거? 이건 충분하다고 해요. 물건이라는 게 이 사람이 아끼는 뭐 그런 물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태우는 사람이 있으면 야 나 라이터 하나만 줘. 나 라이터 없는데 그냥 나 쓴다? 하면은 우리는 라이터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주잖아요. 예. 그럼 너 써라. 그런 식의 손만 좀 많이 탄 그런 물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가져올 때 이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너 가져, 너 해. 라는 허락을 구해야지 그게 성사가 되는 거예요, 만드는 게. 예. 여튼 뭐 저도 정확하게는 뭐 들은 건 없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실도 중요하고, 예. 실도 어떻게 뭐 만드는 게 있겠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옷을 입히는 그 천 같은 게 중요하대요. 뭘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천과 실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옛날에는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런 소민형 같은 거보다는 목각 인형을 많이 선물했고, 네. 목각보다는 도자기로 만든 인형도 있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아름아름 전파되어서 내려온 그런 괴담이다. 뭐 이 정도인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알려준 스승님, 이제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그냥 선생님 말을 듣고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또 연마를 하셔가지고 인형을 만드는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자립적으로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 전시회 같은 걸 열고 몇몇 작품을 잘 만들어서 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레벨에 올라서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활동했던 데가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떨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유명한 사람이 오니까는 주문량에 밀려든 거예요. 몇 년간치의 일거리가 쌓일 만큼 귀국을 하자마자 바빴대요. 근데 물론 가격은 비싸요. 일반 인형이 뭐 10,000원이라고 치면은 그보다 수십 배는 비싼 인형인데 특별한 날에 선물을 한다든가 뭐 상징성이 있으니까 입소문이 퍼지고 매니아층이 생겨나면서 한국과 동아시아를 넓게는 이제 아시아 전역에 매니아층이 생기게 된 네임밸류가 됐고 개인 작업존도 엄청나게 잘 팔릴 정도로 삶의 질도 나아지고 인형 만드는 게 너무 즐거웠대요. 이렇게 평화롭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뢰를 받게 됩니다. 예. 이탈리아에 있는 어떤 사람인데 와서 인형을 만들어 달래요. 예.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오케이 네가 원하는 퍼스트 클래스 오케이 줄게. 그리고 뭐 돈 꽃배기 줄게.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와서 인형 몇 개만 만들어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갖고 들으니까 이 일에 좀 지치기도 했고 예. 약간 휴양 목적으로 가볼까라는 생각에 흔쾌히 수락을 했대요. 뭐 인형 만드는 거야 뭐 늘 하는 거고 이탈리아는 또 여행 가보고 싶었던 나라고 그래서 가신 거야.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로 갔는데 저도 이거는 들은 얘기지만은 유럽은 성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을 사고 팔기도 하고 나라에서 성을 팔고 뭐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자칭 성주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성주라고 불러달라고 하면서 그 자칭 성주라고 불리는 사람의 초대를 받아서 그 오래된 고성으로 가게 돼요. 근데 보통 가는 길이 도심을 당연히 지나치겠죠. 도심을 지나치고 이탈리아의 어느 시골로 달리는데 네. 엄청 넓은 들판에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산도 거의 없는 그런 들판에 성이 하나 덩그러니 올라가 있더래요. 예. 그래서 거기서 사는 자칭 성주라는 사람이 성으로 들어오니까 마중을 나와 있더래요. 근데 그 성주의 첫 인상은 굉장히 더럽고 냄새가 났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 가까이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부치가 진동을 하고 성주라는 생각보다 약간 노숙자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었고 그 사람이 잘 씻지 않는지 손가락은 새까맣고 그러니까 악수를 했을 때 손톱이 너무 새까만 거예요. 그래서 망토라는 걸 어디서 주워서 불러매고 있는데 그 망토를 펄럭일 때마다 냄새도 심했고 그 체형을 말씀해 주시길 배가 나왔고 팔다리 비율이 좀 이상하더래요. 뭔가 그냥 그 당시 받은 느낌은 짧은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전반적인 밸런스가 너무 안 좋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첫인상이. 네. 뭐 이런 말은 좀 실례일 수 있지만 괴이하게 생겼다. 네. 저는 처음 느꼈을 때 그런 느낌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눈도 시선 처리가 자기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 시선 처리가 불안했다고 하고 막 이상하더래요. 그래갖고 내가 괜히 왔나? 이 사람이 돈 떼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돈을 입금을 해주고 작업을 시작하니까는 불안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받고 왔지만은 예를 들어서 50%를 받고 왔다면 들어오자마자 나머지 50% 잔금을 치러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 뭐 일단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자칭 성주라고 하는 사람의 요구는 간단한 거예요. 네. 사진을 몇 장을 줘요. 이 사람들 인형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약간 이상한 인형에 대해서 만드는 거를 알려들어서 그렇지 이분 직업이 이거예요. 사진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인형 만드는 게 원래 직업이니까는 당연히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뭐 아는 지인들 들으려고 제작 의뢰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흔쾌히 작업을 수락을 하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 조건이 붙은 게 뭐냐면은 이 인형을 만드는 모든 재료는 자칭 성주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재료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인형 재봉 작업을 하기 전에 꼭 아래에 물건들을 넣어서 제작을 해달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놓여진 사진 앞으로 물건을 하나씩 나열해서 이걸 꼭 넣어달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순간 옛날에 들었던 그 이상한 인형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들었던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저주 인형인가? 옛날에 들었던 그 생각이 나가지고 거절을 하고 싶은데 거절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돌아가기에도 타국이었고 여긴 나가 차편이 없고 무턱대고 거절을 하기가 참 힘들었다고 해요. 여기서 내가 만약 거절을 하고 돌아가겠다 가방을 챙기면서 달아날 자신도 없고
자기가 여기 온 것 자체도 약간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작업을 빨리 끝내고 이곳을 떠나야겠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거야. 어차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자리를 잡으니까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자칭 성주라는 사람이 불편해하지 말고 뭐 필요한 거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내가 항상 당신을 따라다닐 수 없고 당신 곁에 있을 수 없으니까 수행원 2명을 붙여주겠다. 그래서 수행원 2명이 붙어 다니는데 잠을 자거나 배가 고파서 식당을 이용하거나 용변을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뭘 할 때마다 수행원들이 따라와요. 2명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한다던가 하물며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을 치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고 오죽하면은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나만 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4시간 밀착 마크를 했어요. 갑자기 뭐 새벽에 일어나서 샤워를 할 때 있잖아요. 갑자기 뭐 찝찝해서. 그러면 보통 뭐 그 시간대면 자잖아요.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자고 있다던가. 예. 샤워를 한다고 치면 그냥 문 앞에 지키고 서 있어요. 화장실 문 앞에. 샤워하려고 화장실 문을 열려고 가는데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잠이 깬 상태로 안 자고. 그러니까 약간 무섭기도 하고 빨래를 널고 있을 때 뭐 주변에 안 보이길래 보면은 저기 뒤에서 쳐다보고 있다던가. 뭘 하든 따라다니니까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었대요. 안 되겠다. 내가 이걸 최대한 빨리 하고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완료하고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지면은 당연히 이게 뭐야 다시 만들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일을 해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완성된 제품을 자칭 성주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전달을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하고 좋아서 막 뒹굴뒹굴 구르기까지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이 괴기스럽고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때 느낀 감정은. 너무 잘 만들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냐고. 정말 진짜 잘 만들었다고. 당신 진짜 실력 좋네. 막 이런 식으로 치켜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은 이제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우리나라로 돌아가겠다.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는 그분이 말씀하시길 그래 가셔야지. 그러면 내가 바로 티켓팅 예약을 해주겠다. 해갖고 그럼 제일 빨리 가는 걸로 해달라. 고국으로 돌아가서 할 일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빨리 가야겠다. 당연하지. 빨리빨리 가야지. 이랬으니까 빨리빨리 가야지. 뭐 더 쉬다 가도 상관없는데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비행기표로 예약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자칭 성주라는 사람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내가 도시까지는 배웅을 해주겠다. 잠시만 기다려라. 짐 챙기면서 나오시면 딱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그분이 짐을 챙기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게 뭔 일이냐. 뭔 이런 만화 같은 일이 살다 보면 다 있네. 참 이게 누군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면 이걸 내가 믿을 수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하고 그냥 주섬주섬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내려오니까 평상시에는 더럽고 엄청 불쾌해 보이고 평생 씻지도 않은 것 같은 사람이 그런 모습은 없고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와 그런 정장 같은 멋있는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다른 분위기의 사람이 있더래요. 그 사람은 맞는데 누가 봐도 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멀끔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것도 약간 이중인격인 것처럼 전에는 그래 가야지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가셔야죠. 약간 이런 젠틀한 말투, 품격, 행동 하나하나가 천박했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이렇게 역겹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역겨웠대. 그냥 그 순간 느낀 감정은 왜 이렇게 역겹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배웅을 받아서 큰 도시로 나왔는데 그렇게 막 떠드는 거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 차에 타고 큰 도시로 나오는데 말을 거의 안 하더래요. 약간 젠틀한 이미지.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 사람은 그냥 이 지역에서 약간 재력 좀 있고 좀 방귀 좀 끼는 사람인가 보다 할 정도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튼 큰 도시로 오고 큰 도시에서 공항까지 이동을 한 다음에 부랴부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귀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벌어진 일들을 누구한테 말하지도 않았대요.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나조차도 이런 걸 만들고 왔다는 찝찝한데 이거를 뭐 한다고 말하겠냐 라는 생각으로 있다가 한 10수년쯤 지나서 이제 생업을 하고 있던 와중에 독일에서 같이 인형을 만들었던 동기를 만나기 위해서 짬을 내서 독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독일로 여행 가서 친구와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요즘 뭐하고 살았냐? 나는 한국에서 바쁘다. 너는 독일에서 바쁘냐? 그래 바쁘다. 너는 애가 몇이냐? 하면 애가 몇이다. 결혼 언제 했냐? 이런 시콜코나 이런 얘기를 했겠죠. 하면서 이제 늦은 밤까지 보냈는데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사람이 재밌게 놀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TV를 딱 틀었대요. 샤워하고 나와서 TV 딱 틀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봤지? 라는 생각을 잠시 했다가 그때 그 이탈리아에서 자칭 성주라 불리는 사람이 떠올랐고 그 사람이 TV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TV에 왜 나오지? 라는 생각에 TV를 잠시 추측을 하니까 예. 우리나라로 치면 추정 60분이나 서프라이즈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 거예요. 예. 근데 일단 이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인형 만들려고 의뢰를 했던 성주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사람은 그 지역 내에 유명한 지주예요. 그 지역에서 큰 농사도 하고 네. 지역 발전에 공헌을 했다고도 하고 그 지역 내 작은 중소리그 축구 구단도 운영할 정도로 네.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프로 구단이지만은 약간 뭐 1부, 2부, 3부가 있다고 치면은 한 3부 정도 리그? 근데 우리나라 3부 리그와 유럽 쪽 3부 리그는 구단 자체가 운영할 그런 게 틀리잖아요. 더 큰 구단이겠죠, 우리나라보단. 여튼 그분이 돌아가고 몇 년이 지나서 어떤 사실에 대한 혹은 추측에 대한 그런 방송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람이 좀 약간 괴기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약간 뭔가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 나는 그건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아생전 여러 가지의 의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 사람과 안 좋게 엮인 사람들은 죽거나 실종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 하지는 않았을 거고 이 사람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라지거나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증거 빼고는 모든 정황이 다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해야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나서도 증거를 찾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건데 근데 그 피해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딱 사진을 딱 보여줘요. 근데 몇 명이 내가 만든 인형의 주인들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사진들의 주인들이 잊을 수가 없는 게 그 낯선 장소와 낯선 공기가 불편한 그런 자리에서 봐왔던 사진이니 지웠다고 생각했던 얼굴이 사진을 다시 보니까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 그동안 잊고 지냈다 생각했지만은 다시 보니 기억이 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일단 자신이 만든 인형은 4개였는데 그 사진 속에 있던 사람들 다 제치고 일단 그 4명의 사인을 들어보니까 네. 행방불명의 2분 오. 그리고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이 1명 나머지 1분은 추락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행방불명 2분은 지금도 생사를 알 수가 없고 불에 타서 돌아가신 분은 자신의 집에서 불에 타서 돌아가셨고 추락사로 돌아가신 분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 곳에서 추락사를 하신 거예요. 와. 예를 들면은 집이 부산이에요. 오후 7시까지 부산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밤 다정에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사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는 갈 수가 있지. 이게 말이 되잖아요. 7시에 부산에서 밥 먹고 있던 사람이 다정에 갑자기 인제에서 추락사를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뭐 물론 그 방송도 팩트는 아니고 추측성으로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사람이 그 자칭 성주라고 불리는 사람이 쌓아올린 재력이 예.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고 사라지거나 돌아가셔가지고 얻은 이득이 99%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군가 자기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밀고 나가서 뭐 하게 되고 사업을 따게 되거나 뭘 따게 되고 뭘 사업을 확장하거나 이런 데 걸림돌들을 다 사라진 거예요. 물론 증거는 없어요. 와. 네.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뭐 마피아가 있다는 말도 있었고 실제로 마피아가 있었다라고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살던 성에 네. 그런 약간 총기류나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됐다고도 말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 자체가 이 사람 얘기랑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별로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 물론 예. 죽고 나서도 못하고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아직까지 그 잔재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게 되니까는 인형을 만들었던 이분은 찝찝한 거죠. 너무 그렇지. 그러니까 사건 정황을 방송을 통해서 밀어볼 때는 네.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저주가 내려 죽었다라기보다는 인형은 하나의 그냥 심볼이고 그냥 어떻게든 나쁜 짓을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아, 인형 네.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냥 인형은 그냥 인형이고 네. 약간 뭐 내가 어떻게 한 애들 뭐 수집하는 것처럼 이렇게 네. 하는 그런 거고 사람을 시키든 뭘 했든 간에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반대되는 사람, 척을 진 사람들을 어떻게 한 것 같다라는 게 팩트인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기도 그 방송 보면서 죄책감을 느꼈대요. 예. 내가 괜히 인형을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걸 지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게 뭐냐면은 네. 근데 지금 와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는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지금도 가르치는 애들한테는 이런 말을 안 한다. 근데 네가 이런 얘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는 한번 해본 거다. 근데 뭐 다른 사람한테 말해봤자 믿지도 않을 거고
이런 신비한 경험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겪어본 일,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죠. 자기가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불신을 한다. 네.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다. 나를 미친 보듯이 보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은 이제 인형을 직접적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냥 네. 학원 운영을 하시고 양성만 하시는데 그분께서 한 몇 해 전? 7, 8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더 중간중간 빼먹은 게 있는데 다시 연락을 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머리를 따내가지고 이야기를 정리를 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진짜 그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섬뜩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만든 물건이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 거고 그게 그렇게 사람을 뭔가 해야 하는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너무 찝찝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을 지나갔는데 내가 저 시간대 저기 지나갔는데 사람이 다쳤었네? 이렇게 하면 괜시 찝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그것보다 좀 더한 그런 감정을 느끼셨겠지 아무래도. 오늘 태진님께서 정말 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역시 태지가 태지했네요. 제가 안 그래도 그때 한창 유럽 얘기를 쭉쭉 이어갔잖아요. 유럽 여행 해가지고 특집으로 쫙 가고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요즘에 계속 이 시리즈를 중간중간 끊어서 가는 게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자주자주 와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예, 약속해야죠. 또 우리 또 사랑하는 또 딱 돌비 동생 딱 버티고 계신데 딱 이렇게 가야죠. 예. 태지 형님도 항상 태지 형 자주 와주세요. 그래요. 태지 형. 알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늦은 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뭐 태진님이 이제 참여를 하시다가 일이 많이 바빠지셔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태진님은 원래 돌벤저스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돌벤저스 분들보다도 더 짬바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 기억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비 태즈 검색하셔서 이야기 정주행 하셔야 됩니다. 또 레전드 사연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태진님께서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태진님이 그동안 워낙 바쁘셨다 보니까 시들무에 방문하시기가 좀 힘든 상황이셨는데 오늘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으니까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진님, 이게 뭐 잠깐에요. 뭔가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예, 저희 사이를 갈라놓는 어떤 안 보이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세력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이 아니네요. 아니, 오늘 원래 지구가 종말에도 우리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만나야죠. 지구는 지구고 볼 사람은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태진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떤 이야기로 들고 오셨을지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오래된 한옥 같은 거 수리하시는 분들, 그런 분의 직업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태지죠. 일단 이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흔히 하는 오래된 한옥 같은 거 있잖아요. 약간 전통적인 흔히 보는 뭐 시골에서 좀 오래된 약간 좀 그런 한옥 같은 거 수리하시는 분인데 수리하거나 그런 스타일의 집을 만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께서는 뭐 못 없이 나무로만 이렇게 조립을 하신다든가 그런 식의 이제 전문적으로 한옥 수리를 하시는 목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이신데 어느 날 알고 지낸 거는 조금 되는데 그분한테 이 얘기 들은 거는 한 몇 년 돼요. 그러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도 이제 이야기가 매번 하면 떠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걸 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오늘 가져왔는데 언제나 그렇듯 이분은 뭐 똘비로 칭하겠고요. 이분께서는 어떤 마을로 일을 하러 가시게 됐어요. 그 마을은 뭐 집성촌 같은 거 있죠.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이 사는 그런 마을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안동 하이마을 같은 그런 관광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마을 일대 전체가 수리 및 보수 그리고 재건축도 해야 되고 그런 일이 많아서 다른 한옥 제조업자들과 함께 그 마을에 있는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이제 파트를 나누고 구역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도면과 똑같이 만들기 시작하고 아무래도 마을이 전체 같은 분위기가 나게 해야 되니까는 거의 비슷한 분위기 느낌으로 공사를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마을의 첫 이미지가 마을에 들어오는 초입길에서 바라보면은 마을은 분지의 형태로 되어 있대요. 분지 뒤에 작은 동산이 있고 그 동산을 넘어서면 바로 작은 강줄기가 있고 강줄기를 건너면은 산이 둘러싸여 있는 그날 첫날 갔을 때부터 안개가 좀 끼어있던 마을이었대요. 어떻게 보면은 운치가 좋고 어떻게 보면 약간 스산한 기운이 느껴지는 마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에 처음 들어서고 숙소를 배정받고 첫날은 마을 산책을 하셨대요. 근데 뭐 마을을 이렇게 딱 보면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 집은 어떻게 이쁘게 또 끄집어내야 될지 이런 거를 슬슬 보면서 겸사겸사 운동 겸 마을 사람들 인사도 할 겸 이렇게 마을 산책을 싹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마을 사람들 힘이 없고 동네가 되게 스산하고 그냥 느낌적으로. 근데 보통 시골 가면은 개나 고양이들이 많잖아요. 많죠. 동물들이. 근데 그 흔한 길고양이나 강아지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담벼락 안을 슬긋 보면은 개들은 꼬리를 감추고 개집에서 나오질 않더래요. 그리고 또 보통 시골에는 이제 뭐 닭이 울거나 새소리도 막 있거나 이렇게 약간 자연 친화적인 사운드가 나야 되는데 그런 게 1도 너무 조용하다 못해 적막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똘비라는 분이 거기서 1년 정도 작업을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고 이 집도 만들고 저 집도 만들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늘 궁금했던 게 하나 있더래. 일을 하면서 마을 제일 뒤쪽 꼭대기 마을 뒤에 동산이 있다 그랬잖아요. 꼭대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꽤나 큰 나무였거든요. 그 나무 바로 앞에 아주 작은 담벼락으로 삼면을 막아놓고 정문에는 아주 작은 문, 사람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나무 문이 있는 누각 같은 그런 느낌의 문이 있고 그 뒤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생긴 게 희한한 게 때가 여름철이었는데 풀이 한 폭이 없더래요. 나무 주변도 그렇고 나무에도 풀이 안 나고 아 저런 나무가 있네. 그 저 앞에 조그마한 사당 같은 저건 뭘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물어보기도 뭐 하고 시골이니까 뭐 이런 거 있겠지. 당선나무인가 보지 하고 이렇게 그냥 있었는데 그 마을에서 가장 연배가 많으신 마을 대표님께서 어느 날 쓱 오더니 그 실례지만은 그 우리 마을 동산 위에 있는 그 나무 앞에 사당 같은 게 보이는데 그거를 안 보이게 앞에 벽을 좀 세워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당 옆에 있는 담벼락이 좀 금이 갔으니까는 그것만 좀 보수해주고 마을로 들어오는 초입길에서 이게 안 보이게끔 벽을 좀 세우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그 위를 봤대요. 나무가 있는 쪽은. 풀은 안 자라 있고 근데 또 보니까는 웃긴 게 그 풀이 안 자란 위치가 그 나무와 사당이 마주보고 일자로 있으면 그 올라오는 길만 풀이 안 나 있는 거예요. 옆에는 풀이 무성해요. 여름철이니까. 근데 의뢰를 하신 마을 최고 어르신이 말씀하시길 그쪽으로는 올라가면 안 되고 살짝 돌아서 올라가야 된다. 풀이 많은 데로 올라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일단 뭐 수리를 할지 뭐 유지 보수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올라가긴 같이 올라갔대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낫 하나 들고 풀 베면서 올라가셨대요. 여기는 이렇게 풀이 안 나고 여기는 이렇게 풀이 많이 나는데 도대체 뭐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셨대요. 그냥 낫은 막 나무 같은 거 베고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서 딱 보니까는 진짜 그 나무 앞에 정말 조그맣게 담벼락에 딱 삼면을 막고 문이 하나 있는데 문은 또 옛날 집 보면은 처마 있고 막 이런 큰 문 있잖아요. 큰 문. 비싸 보이는 그런 문인데 되게 작은데 앞에 나무 문 떼가지고 딱 한 명만 겨우겨우 들어갈 정도의 문이더래요. 막상 가서 보니까는. 정말 작아 보이더래요. 아, 뭐 조상들의 위패를 모시거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토속적으로 쓰는 공간이다 보다. 잘 모르니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는데 올라가서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서 제일 어르신 분이 갑자기 딱 잡더래요. 이 담벼락이 100년은 넘은 담벼락이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거를 부시거나 할 건 없고 그냥 금강 부분 시멘트질이 티 안 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더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들어가서 정면에 바로 초상화가 하나 보일 거다.
그 초상화랑 눈을 마주치지 말고 들어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말 것이며 들어갈 때 90도로 눈을 감고 경건하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작업을 마치고 나올 때 다시 문 넘어서기 전에 90도로 경건하게 인사하고 눈을 감고 인사하고 나오고 그리고 내려와서는 왔던 길로 가지 말고 앞에 보이는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래요. 그게. 그래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희한하네 뭐 이런 걸 왜 하나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한옥들을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300년 이상 된 이런 집들 뭐 대들보를 뜯어내는 공사나 뭐 집 기둥 일부 공사할 때 재를 지내고 하는 경우도 많았대요. 오래된 집들은.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성주신이라든가 이런 거 노여 만사기 위해서 이런 재를 지내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일종의 그런 건가 보다 라고 뭐 생각을 하고 큰 감정이 없었대요. 그렇게 딱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딱 보인 거는 대놓고 뚫어지게 보진 못했지만은 그래도 순간적으로 보이잖아요. 들어가는 순간. 어느 젊은 여성의 초상화였대요. 흰 한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쪽집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림인데 뭔가 기분이 나쁘더래요. 뭔가 섬뜩하고 뭐 기분이 나쁘고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아까 어르신이 일러준 대로 작업을 다 하고 나올 때도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작업을 하면서 문득 느낀 게 보통 이런 자리는 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 열고 들어가면 거미줄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바닥에 지네가 돌아다니거나 어떤 벌레들이 있을 만한데 그런 게 1도 없더래요. 거미줄도 없었고 온갖 벌레도 안 나오고 그런 게 너무 그냥 느낌이 이상해서 참고로 이분은 불교를 믿으시거든요. 똘비 이분은. 그리고 불교 신자시라서 작업을 하면서 속으로 나마아미타불 하면서 작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여쭤봤죠.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는 자기만의 생각인데 찝찝하고 이럴 때 잡기가 붙을까봐 이런 식으로 속으로 외우면서 작업을 한대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분께서 추가 설명을 더 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이라고 하면은 몇 달 어디 여행 갔다 오거나 다른데 일 보고 집에 약간 늦게 올 때 있잖아요. 몇 달을 비우거나 일주일 비우거나 그러면 약간 책상에 먼지가 있잖아요. 살짝 뭐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상태였다고 해요. 그 사단이. 그래서 작업을 담벼락 균열 간 거 보고 어떻게 작업할지 잠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이거 시멘트는 뭘 발라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문 밖에 계시던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기 나무가 되게 무성했는데 어느 순간 벼락을 맞고 풀이 안 난다. 근데 이 이야기를 내 아버지가 말을 해줬는데 그때부터 풀도 안 나고 희한하게 이 주변은 잡초도 안 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순간 받은 느낌이 뭐냐면은 뭔가 찔리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할 때 있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아니 난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받았대요.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왜냐면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속으로는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대충 이제 공사할 부분을 보고 나오셨대요. 이렇게 언덕을 내려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고 그 똘비라는 분은 그 앞에 풀안나는 길로 내려오셨대요. 그래서 마을 해관에 오니까 그 어르신께서 아이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막걸리 한 잔 받아가지고 먹고 숙소로 터벅터벅 걸어가려다가 문득 그냥 그 언덕을 봤대요. 그냥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득 그냥 봤대요. 그 언덕을. 근데 이미 내려온 다음이니까 뭐 상관없긴 한데 보니까는 진짜 주변에 풀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볼 때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 저렇게 풀이 없지? 저기 누가 다듬나 매일 아침에? 이런 진짜 느낌으로 참 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다른 마을 주민분이 오셔갖고 뭐 봐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기가 보고 있다 말하니까는 우리도 저게 왜 있는지 모른다. 어른들이 말을 해주지 않아서 모른다. 근데 내가 알기로는 뭐 저 나무를 절대 뽑거나 사당을 치우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꼭 제를 지내야 되는 건 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다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터벅터벅 걸어가시더래요. 그러다가 가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도 저걸 밀려고 했는데 소문이 퍼져가지고 아무도 밀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칠까봐. 그래서 냅둔 거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뭐 말씀하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 듣고 이제 들어갔대요. 그 일 이후로 나머지 작업을 하면서 그 나무와 사당 같은 건물이 있는 아래는 작은 시골 도로예요. 그래서 그 앞을 이제 벽으로 뚝 두르고 사당벽도 보수를 했었고 앞에도 이제 뚝 두른 다음에 어느 대학 미술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벽화에 낙서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공사가 한 2년 정도쯤 돼서 끝났대요. 그래서 끝나는 때쯤에 이 마을 어르신분들이
어르신들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마을에서 큰 걸 하면은 제를 지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아주 용한 무당분을 섭외하신 거예요. 그분이 딱 봐도 TV에서 본 분인데 TV에도 많이 나오시는 그런 무당분을 섭외해서 직접 비싼 돈 들여서 모시고 온 거예요. 아이고 우리도 이쁘게 마을을 꾸몄는데 관광객 많이 유치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를 지낸 거죠. 무당분이 제를 지내는 거를 다른 일하러 온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숙소에 있고 네. 그 똘비 형님만 나가서 봤대요. 제를 지내는 걸 그때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밌겠다. 재밌는 구경거리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숙소를 나와서 구경을 했대요. 네. 무당이 막 벌쩍벌쩍 뛰고 뭐 불 태우고 뭘 흔들고 누웠다가 일어나고 마당을 한 2바퀴 뛰어다니고 그 장소는 참고로 그 마을에서 제일 어르신 집 마당에서 했습니다. 네. 마당에서 한두 바퀴 뛰어다니고 막 신나네 뭔가 재밌네 뭔가 볼 게 많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렇게 막 이제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가만히 서요. 그리고 막 무슨 생각을 막 하더래요. 똘똘하게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아씨 뭐 이런 식으로 하더래요. 아씨 하다가 욕도 섞어가면서 처음에는 좀 작게 아씨 이러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아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뒤를 확 돌아서 벽 너머에 가려진 나무와 사당 쪽을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딱 보면서 침을 엄청 뱉더래요. 침을 계속 뱉더래요. 탁탁탁탁 이러면서 보면서도 저건 입이 마를 정도로 침을 뱉고 있노 이러면서 보고 계셨대요. 보통 아이씨 이러면서 갑자기 팍 뛰어 올라가더래요. 그 사당 쪽으로 막 뛰어 올라가는데 어찌나 빠른지 장정들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진짜 빨리 뛰어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뭐지라는 생각으로 같이 뛰어 올라가는데 무당이 올라가면서 욕을 막 하더래요. 야 이씨 이런 식으로 욕을 하면서 뛰어가더래요. 야 하면서 올라가더래요. 막 소리 지르면서 올라가서 있는데 무당아 먼저 도착해 있고 숨을 고르면서 이제 딱 올라와가지고 보니까는 무당의 그 사당 문이 열려고 자꾸 막 힘을 주면서 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딱 멈춰요. 멈추더니 몸에 힘이 풀린 듯이 있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불이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무당이 다시 아까 올라왔던 속도가 더 빠르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가 타고 온 승합차에 시동 걸고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이 장면이 이상한 게 뭐냐면은 가버리고 나머지 사람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흙먼지 뿜으면서 멀리 사라지는 차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 같은 거 치시는 다른 남자 무당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부터 해가지고 무당 때문에 와가지고 같이 행사를 했던 분들도 서로 얼굴 쳐다보고 저 뭔가 싶어가지고 이걸 어쩌나 하면서 그냥 멀어지는 차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똘비 형님도 야 이거 뭐지? 저건 어떻게 알았지? 근데 마을 최고 어르신 집에서는 거기가 안 보여요. 애초부터. 방벽을 안 세워도 안 보여요. 네. 보이지 않는 위치인데 왜냐면은 그분 위치에서는 옆에 풀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거든요. 원래라면은. 안 보이는 위치로 뛰어가니까는 뭐지? 저게 뭐지? 라는 생각으로 똘비나는 분은 그냥 그렇게 뭐 이상하다 희한하네 이렇게 약간 머쓱해진 분위기를 뒤로하고 숙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일정의 마무리 공사 다 하고 거기를 떠나기 전날이었어요.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그동안 고생했다고 파티하고 뭐 돼지 잡아가지고 수육 먹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르신들 막걸리 먹고 마당에 이렇게 해갖고 막 먹다가 술도 얼큰하게 올랐겠다 물어봤어요. 그날의 일에 대해서. 왜 그 무당 그냥 갔냐고. 근데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아주 맹맹하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괜한 걸 물어봤구나. 물어보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빨리 돌려서 다시 마무리를 잘하고 숙소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숙소 들어가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 마을의 최고령 어르신이 조용히 부르더래요. 똘비 자는가? 이러면서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와보게 이러면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구름 과자 있으면 한 대만 줘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이제 구름 과자 한 드리고 불도 붙여드리고 하는데 그때부터 어떤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면은 이 마을에서 내려진 성신, 그러니까 이 마을에 예를 김씨라고 치면은 이 김씨는 옛날에 나라님이 주신 성씨인 거예요. 어떠한 큰 공을 세워서 기존에 있던 뭐 이씨든 뭐든 간에 버리고 임금이 하사하신 이름으로 만들어진 성씨래요 이게. 오. 그렇게 만들어진 집성촌이고 그 다음부터 이 마을은 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마을이래요. 꽤나 그 시대에 방구 좀 낀다고 할 수 있는 재력가의 가문이었고 근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태양이 뜨면은 달이 뜨잖아요 나중에. 봄이 지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네. 그렇게 잘 나갔던 가문이지만은 조금씩 이제 시대의 흐름 뒤편을 넘어가려고 하던 그 찰나에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는 힘 있는 가문 남아있고 싶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물론 그때도 잘 나가는 집안이긴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 2등 했다 치면 한 4, 5, 6등 하는 거죠. 다시 1, 2등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수소문 끝에 영험한 무당을 모셔와요. 그때. 이게 아마 몇백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무당이 말을 하긴 뭐냐면은 2개가 있다. 근데 내가 보기에 둘 중에 2개 말해봤자 의미가 없다. 너희들은 무조건 뒤에 걸 할 거다. 너희들 욕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막 되게 말을 싸가지 없게 하더래. 드러나 봅시다. 2가지가 뭡니까? 라고 말하니까 첫 번째, 이사 가라. 마을 전체가. 여기는 땅이 다 했다. 여기는 땅이 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떠나라. 2번째는 너희가 내가 보기에 이걸 할 것 같은데 처녀를 돈 주고 사와서 당산나무 아래에 생으로 이렇게 해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공양을 해라. 살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당산나무 아래 이렇게 해라. 이미 이 마을은 토의 기운이 다 있으니까는 방법은 2개다. 근데 이거 정리를 하게 되면은 향후 100년간은 무탈할 것이다. 그리고 맨날 여자를 이렇게 당산나무에 한 그날에 정성을 다해서 제를 매년 지내주고 그러면 너희 가문도 괜찮아질 거고 100년간은 무탈하다. 근데 아니면 떠나든가. 근데 이게 뭐 지금에서야 이런 얘기 들으면 미친 소리 아니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가문을 살기 위해서 젊은 처녀 하나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다른 마을에서 이제 오갈 데 없는 처녀를 하나 사와서 한 거예요. 당산나무 아래. 그래서 그거를 100년마다 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을 갔을 때는 이미 근대화가 다 이루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땅의 기운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봤을 때 처음 왔던 분위기가 스산하고 이게 뭐냐면 죽은 땅이니까. 이 마을은 이제 더 이상 마을의 가치가 없는 죽은 땅이니까 그렇게 느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가장 어르신이 말하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에 와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마을의 이미지 바꿔보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모아놓은 재산 중에 아주 일부를 이렇게 마을을 꾸민 다시 쓴다. 예. 이렇게 하면은 뭐 한옥마을 해가지고 테마파크처럼 좀 잘 되지 않을까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똘비라는 분은 기분이 좀 약간 그랬대요. 뭐 그냥 옛날 일이지만은 이런 걸 대놓고 들으니까 좀 기분도 별로 안 좋고 뭔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굳이 해줬을까? 그냥 궁금한 채로 갔으면 되는데 그냥 왜 해줬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그냥 어르신이 말하니까 듣고는 있었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다음날 이제 떠났대요. 그 마을을. 그렇게 공사가 끝나고 그 마을은 지역 명소로서 이름은 날린 일이 없었대요. 예를 들어서 무슨 축제, 무슨 마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거에서 들어본 적도 없더래요. 이렇게 뭐 10수년 정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 그런 마을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그 마을은 망했다라는 뭐 얘기도 들었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 마을이 갑자기 뜨기 시작했어요. 뭐 그 형님 말씀으로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다른 미디어에 꽤나 많이 노출이 된대요. 그 두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똘비라는 그 형님이 들으면서 거기가 망해갔는데 왜? 라는 생각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TV를 문득 봤는데 그 마을이 너무 밝게 변한 거예요. 안개 따윈 없고 풀 막 자라있고 개도 막 꼬리 흔들고 돌아다니고 짖고 있고 새로 지저귀고 있고 진짜 봐도 저 힐링하기 좋은 마을이구나 라는 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 표정이 다 온화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고. 그래서 그 똘비라는 형님이 생각하기에 설마 가장 연배가 많으신 그분이 말했던 대로라면은 이 마을은 끝인데 설마 라는 생각을 문득 했대요. 그냥 아니겠지. 그러니까 저도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생각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냥 다시 잘 되기 위해서 설마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을을 한번 언젠가는 찾아가 보고 싶은데 무서워서 지금도 못 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야, 기묘하다 진짜 이거 미스테리하고. 예. 그래서 뭐 대충 뒤에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요거는 뭐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상상에 맡기고요.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 그런 귀신이나 영적인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사람이 더 무서운 느낌으로도 다가오네요.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공양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와. 그리고 약간 추가적인 이야기인데 나중에 일을 하다가 무당집들 중에서 한옥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한옥 수리를 하는데 그때 그 무당 얘기를 물어봤대요. 내가 어떤 분 봤는데 무당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더만은 딱 가서 다시 도망가더라. 이게 뭔 일이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지가 이길 줄 알았겠지.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는 지는 발톱에 때만도 못한 존재니까 도망간 거라. 절대 이길 수가 없는 상대니까는 이제 계속 시비를 건드리니까 하지 마라 하잖아요. 뭐 친구가 건드리면은
그러다가 아이 미쳤나 때리거나 그러는데 상대가 세면은 게 데미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무당분도 하지 마라. 아이씨 하지 마라. 아이씨 하지 말라고 하고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는 이제 뭐 최영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런 느낌이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사실상 목숨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냥 주랭랑을 친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오늘 태진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셔서 또 무대를 뒤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자주 와주세요, 태진님. 저 자주 오고 싶은데 요즘에 제가 투잡을 해가지고 영화는 또 얼마 전에 개봉했다 망했거든요. 아이 뭐 그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만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고 또 시들무 찾아오실 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진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태진님께서 해주신 이야기 정말 흥미롭고 기묘하면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태진님께서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신 분이고 시들무 참여를 굉장히 오래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돌비 태즈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다 정주행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